옥차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 소개에서는 건물 개요와 선정 이유, 그리고 작업 개요는 역할 분담과 세부 작업과 그 작업에 대한 작업 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모델링은 일람표, 세부 작업과 작업 시 문제점 잠시만요. 작업 개요에서는 역할 분담과 작업 계획에 대해 일정에 설명드리며, 모델링은 일람표, 세부 작업과 작업 시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도면화에서는 평면, 입면, 단면에 대한 도면화 작업과 렌더링 사진 및 동영상을 소개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건축물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에 있는 신길 특성화 도서관입니다. 저희가 2022년에 착공 예정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각 층의 메스들이 6도씩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층마다 독립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배치한 건축물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주 용도는 도서관 및 운동 시설입니다. 저희 이제 선정 이유는, 이게 건물 자체가 보시다시피 창조적이고 친미적인 건축물이기도 하고, 저희가 레빗에서 배운 모델링을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많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개요입니다. 저희 업무 분담으로 주단 대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도면도 제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맡아서 해주셨으며, 엔스케이프와 루미온 각종 렌더링 작업과 전체적인 결함 확인을 해주셨고, 저는 지상 4층, 5층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람표와 발표를 하고 있고, 종상부는 피트와 지하 2층 그리고 PPT 작성을 맡아서 했습니다. 박도경 양은 지하 2층과 3층 그리고 도면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작업 일정은 맨 처음에 예정 기간을 이렇게 잡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길어지게 돼가지고 주말을 활용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도면을 해독하고, 레빗을 이용해서 건물을 모델링하고, 나비스웍스를 통해 구조 영상 제작을 하고, 렌더링 엔스케이프로 이게 링크 결합을 했을 때 막 반짝이는 부분이나 이런 겹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루미온을 활용해서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모델링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트부터 2층, 지하 2층은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주차장, 1층에는 운동시설,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어린이 열람실이 있고, 4, 5층은 일반 자료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하늘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닥 일람표, 각종 일람표를 먼저 패밀리를 작성을 해서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바닥 일람표와 그리고 기둥 일람표, 벽 일람표, 이렇게 구조 프레임 일람표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모델링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추려서 수영장 부분의 입구 부분에 경사진 부분이 있는데, 그쪽을 바닥으로 작성을 해서 하위요소 수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 경계 편집을 통해서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재료는 물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영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램프는 경사로를 이용하여 작성을 하였는데, 최대 경사값이 1대 12로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6으로 수정을 하여서 베이스와 상단 레벨을 조정하여 램프 구간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계단, 저희 3층에서 5층 올라가는 중앙 계단인데, 이 중앙 계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웠던 계단 작성과는 다르게 이제 사다리꼴 형식의 계단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스케치 편집이라는 게 있어서 그 스케치 편집을 통해서 사다리꼴 모양의 계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에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태양광 패널을 경사지게 작성을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경사지게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메스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 이 정확하게 사각형의 물체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보이드를 활용하고 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경사 유리를 활용해서 그리드선 왼 옥상층은 X, Y축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회전값을 주어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부표를 패밀리를 작성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되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외벽 쪽에 유글라스를 일반 모델로 제작을 하여 패밀리 제작을 하여 외벽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그 처음에 서버 문제로 공동 작업이 이제 느려지는 현상 때문에 그 좀 지연이 됐었는데 그 조장님의 이제 빠른 판단으로 그 링크로 나누어 가지고 작업을 했고,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저희가 메신저를 활용해 가지고 그 각종 패밀리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합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들과 전화 종상공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도면 해독 같은 것도 많이 도와주셨고, 도면이 결함이 있다 보니까 뭐 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구조 벽이 이제 이렇게 오차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서 좀 작업에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작업물을 합쳐보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문제점 발생 시에 빠른 피드백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도면화입니다. 저희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캐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트 카피라는 어플을 이제 애드인 해가지고 도면 시트에 자동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 어플을 이용하면 각 층 평면의 위치를 동일하게 배치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헤드 패밀리를 작성해서 원하는 형태로 유형을 편집했고, 그리드 선, 두께, 뷰 가시성 및 그래픽 조정을 통해 도면의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이제 평면도고요. 저희가 하나씩 다 가시성 조절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평면도는 총 8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인면도입니다. 그리고 단면도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이제 나비스웍스 왜 이게 나오지? 저희 지금 이제 그 enscape와 루미온을 활용해서 렌더링한 샷입니다. 이거 동영상. 나비스웍스를 통한 구조물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렌더링, 루미온을 통한 렌더링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약 2분 조금 넘는데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났는데 저희 이게 느낀 점이 2D 도면으로 표현하기 힘든 도면을 BIM 설계 장점인 3D 도면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디자인 입체적인 검토가 가능했다는 게 굉장히 많은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